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9월 22일 11시 16분 비트코인 및 코인 시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레이튼, 올비트 다 볼 거고요.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마 평소보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샀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사서 생방을 진행해 보려고 하다가 좀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아서 끄고 녹화 방송 찍게 되었습니다. 생방송 참여해주신 구독자님들 너무나 감사했고, 이제 인터넷 환경이 좀 좋아지면 생방도 더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로 비트코인부터 살펴볼 건데,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예상한 어떤 흐름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도미넌스 차트가 반등이 나와줄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도미넌스 하락에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 추세가 조금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도미넌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이 크게 빠지거나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한동안은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은 조금만 상승하는 좀 그런 그림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지금은 지금은 도미넌스가 좀 올라왔으니까 알트코인이 조금 더 오르면서 살짝 내려와서 트렌드를 맞고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알트코인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 지배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지금 갑자기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던가 이더리움 리플이 쏜다던가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공포지수를 봤을 때도 무서운 상태거든요. 제가 최소한 비트코인을 무서운 구간일 때 사면, 공포 구간일 때 사면은 정말 손해보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무서울 때 사서 비트코인을 손해본 사람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서울 때 산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돈을 벌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까지 100%였으니까요. 그렇다고 이것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지만 참고 정도는 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극단적인 두려움은 투자자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니까 구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BSV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BSV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점에 다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구간을 깨버리면 더 빠질 수도 있긴 있는데, 더 빠져봤자 거의 구간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때도 보면 지금 여기서는 약간 왜곡된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 원화 차트로 봤을 때는 딱 정확하게 여기가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1월에서 2월 상승이기 전에 큰 하락이 있었을 때, 결국 이때 하락이 지난번 크게 하락을 맞았을 때랑 비슷한 구간에서 저점을 맞이하는데, 지금도 그림이 이때랑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더 빠져도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만큼, 그러니까 해봤자 이 정도 라인에서 이제 해봤자 10% 정도 빠진다는 건데, 10%는 저라면 그냥 맞고 가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BSV를 투자하고 있다면. 저는 여기서 한번 매수했고 여기서 한번 매수했거든요. 실제로 그냥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물린 채로 쭉 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실제로 하루 전이죠, 이승용님께서 BSV 지금 구간에서 더 조정 올려놔요 하니까, 제가 어제 오전이었나? 그저께였나? 168,000원까지는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밑에서 잡는 전략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번에 빠진 거 보니까 167,000원? 8,000원? 여기까지 빠졌더라고요. 이 얘기가 좀 유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BSV는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클레이튼 차트를 보려고 하는데, 클레이튼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이제 기사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카카오 클레이 예치 서비스를 모바일도 된대요. 최근에 그 클레이스테이션이란 서비스가 오디스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클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웹 지갑이기 때문에 진짜 사용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뭐 휴대폰으로 지금 뭐 얼마나 스테이킹된 수량이 들어오는지도 볼 수도 없었고, 항상 노트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로 항상 봐야 됐기 때문에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클레이가 디센트 기업이랑 제휴를 해가지고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보여지고, 이제 클레이튼 투자자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성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클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오지스에서 하고 있는 것, 오지스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지스가 결국 오르빗 체인이고, 이제 오지스가 이런 걸 관할한다는 것 자체가 이 오지스라는 기업이 카카오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오르빗 체인도 굉장히 좋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클레이 차트는 큰 변화가 없어서 간단하게 볼 건데, 아래 채널을 돌파하고 위 채널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채널의 바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클레이 어제 어제 얼마였죠? 어제 최고의 공포라고 느껴지는 그런 구간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저는 클레이튼, 오르빗 체인, 그리고 뭐 스와이프 조금씩 다 샀는데, 일단 저는 공포일 때는 무조건 조금씩 사는 편이에요.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이제 이익 구간인 부분을 조금 익절을 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반드시 이제 공포일 때는 매수를 하는 편인데, 이제 클레이도 조금 매수를 했고, 여기서 만약에 더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어제 제가 들어가 있는 어떤 카톡방들이라던가 그런 걸 봤을 때 공포감을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클레이가 700원을 깨고 600원대가 되면 매수를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막상 깨고 내려오니까 다들 겁먹고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많은 대중들의 심리를 보면서 지금이 찬스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져서 더 많은 공포를 많은 분들이 느낀다면 더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르빗 체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굉장히 잘 샀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오르빗 체인이 되게 폭락 때 되게 사기 좋은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53.9원인데 저는 어제 이 오르빗 체인을 46원에 샀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맨 밑에서 걸어두니까 그 호가창이 텅텅 비어있다 보니까 공포에는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주 아래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던지는 사람들 물량을 제가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면 6원에서 사서 10%면은 4.6이고 20% 오르면은 이제 9원 정도가 오른 거잖아요. 그럼 제가 45원에서 9원이 올랐을 때가 54원인데 20%를 벌써 먹은 거죠. 그럼 이제 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도 적고 뭐 바로 제가 팔고 싶어도 팔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시가로만 따져봤을 때 벌써 이제 수익률이 20%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폭락장이나 이럴 때 가격 등락이 큰 코인을 찾아서, 제가 좋게 보는 가격 등락이 가장 큰 코인을 찾아서 투자를 합니다. 그게 이제 차후에 제게 가장 큰 이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 제로엑스 차트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로엑스를 여쭤봐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제로엑스 차트를 보는데, 저는 제로엑스 차트가 굉장히 좀 좋게 보입니다. 왜냐면은 제로엑스는 제가 보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019년도에는 하락 트렌드였거든요. 근데 이 하락 채널을 뚫으면서 채널을 하나 더 만드는데, 그 채널이 바로 상승 채널이에요. 저점을 높이면서 실제로 골든 크로스가 한번 나왔었고, 지금은 데드 크로스 상태지만 저항선을 다 뚫어버린 상태이긴 한데, 이 상향 채널을 앞으로도 이어갈 거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상향 채널을 이어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은 굉장히 낮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이제 올해 초나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자산이긴 한데, 지금 걸려있는 라인이 이제 이번 연도와 작년 고점 부근에서 연결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가격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저항 맞았던 구간들이 여기서는 이제 거래가 많이 몰렸던 구간이고, 여기서는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여기가 뚫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긍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는 플립사이드 크립토라는 사이트를 제가 소개를 시켜줬었잖아요. 근데 이 제로엑스가 굉장히 상위권에 그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ZRX가 제로엑스인데, 이런 관점에서 제로엑스의 어떤 가격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마칠 건데, 신한은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금융한다. 이제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을 접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사업에 본격 나서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가상자산 지갑, 가상자산 스탁 서비스, 결제 서비스 등으로 블록체인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를 했는데요. 실제로 디파이는 중개인 없이 개인과 개인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뭐 저거 얘기 나오고,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좀 봤고요. 신한은행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떤 리딩뱅크로서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항상 보여주는데, 실제로 신한은행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얼른 그 블록체인의 디파이라는 어떤 영역에 전통금융의 영역을 뺏기기 전에 미리 이제 선수를 쳐서 이제 먼저 블록체인까지 선점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제가 그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들이 다 토큰화돼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한은행은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다. 고객이 보유한 금융, 의료, 신용 정보 같은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금고 서비스다. 저는 이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세상 모든 것이 다 토큰화가 돼서 아니면 NFT화 돼서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영역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엔 이게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클레이튼, 뭐 오르비체인, 만약에 살아남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 방향을 잘 읽어서 지금 투자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